유튜브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가족 세우기, 제가 좀 여러 분야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 세우기만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컨텐츠, 글로벌한 컨텐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꿈이 있잖아요. 네, 꿈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비전들이 있어서 제가 가족 세우기를 보급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는 그건 이제 저한테 이게 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대물림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그게 한 사람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이제 몰랐으면 몰랐는데, 이제 알았는데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대물림으로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저변학대 해야겠다. 독일처럼. 아르헨티나는 뭐 아르헨티나도 동네마다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독일은 동네마다 있대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교육도 동네마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족 세우기 하기 전에 저는 영성 공부를 했어요.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내 신념이나 좀 이거는 그냥 투명한 신념을 찾으라 했는데, 도대체 투명한데 어떻게 찾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 세우기 같은 걸 배우니까 이 투명한 신념이 다 집단 양심이고요. 그 아바타 이제 마스터들은 어쨌든 주기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 있으려면 연수를 해야 돼요. 가족 세우기 하기 이전에는 그거라도 하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아유, 다들 집단 양심에 매여서. 그러니까 이게 신념은 집단 양심 레벨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거의 부모한테서 온 거고, 그 신념을 넘어서려면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이제 30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거의 다 하고, 이제 중간에 애가 죽어서 이제 가족 세우기 오고 뭐 이런 가족 세우기를 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쭉 해왔어요. 쭉 해오면서 이제 트라우마 공부도 하고, 이제 수련, 그리고 저도 신체화가 많았기 때문에 온전신에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련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합, 몸, 혼, 영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개발을 해서 진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이 우리한테 선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영혼으로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이제 콘텐츠를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의식과 관련해서 작업은 이제 가족 세우기만한 게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영적 통찰이 있느냐, 그게 조건이에요. 영적 통찰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게 뭐냐, 영적인 게. 근데 이제 책 같은 데 읽어보면, 영성책 같은 데 읽어보면 있는 그대로 뭐 존중하기, 있는 그대로 보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책이 그러면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봐지냐 말이죠. 있는 그대로 그게 받아들여지냐 말이죠. 그거 안 되죠. 근데 가족 세우기는 그게 돼요.
참 처음에 안 돼도 계속 그게 돼요. 계속 하면 돼요. 사람들이 부차적인 느낌에 매여서 그게 이제 본질을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학습이 일어나면서 계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색이 제일 빨라요. 제가 5만 거 다 해봤는데 가족색이 제일 빨라요. 의식은. 근데 이제 의식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신경계도 다 이제 정화 작업을 하고 신경계도 조절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몸 차원도 수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 아프고 아파도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저희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저의 선생님들 중에는 100살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거의 다 90대에 그러니까 천수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학생. 근데 이제 이제 다 이제 외국 선생님, 우리나라 선생님도 계시고 외국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은 이제 박교 선생님만 돌아가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또 이제 아직 생존에 계세요. 근데 연세는 많으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돌아가실 때 즈음에 저는 이제 외국에 계시니까 그때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제자들이 또 한국에 오잖아요. 돌아가실 때 어쨌냐 물어보면 그게 제가 담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방에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해롱해롱 되신대요. 근데 그런 선생님을 딱 모셔다가 이제 이런 이제 티처 자리에 딱 앉혀놓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멀쩡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방에 모셔다 놓잖아요. 또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지내시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다 정말 때가 되면 딱 곡기를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싹 굶어서 수분을 쫙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이제 정말 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졌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가볍게 해서 가야 돼. 다 주고 가야 돼. 이 땅에 내 거가 하나도 없어. 다 주고 딱 가야 돼.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죽음 과정을 보면서 정말 배우고 그 정도 되려면 정말 수련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딱 있으면 수련 워크숍 기가 막히게 하고 또 죽으려고 한다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걸어 다녔다는 소리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럼 그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다 몸져 누워가지고 있는데 죽는 날까지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족 보행이 기적이 기적. 여러분 인체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걷는다는 게 하늘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게 어떤 건지,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알면은 내가 죽기로 작정한 그 시간부터는 누울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걸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이제 존재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서 이제 늙으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 수련을 해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조부모 세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 세대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죽으려고 이제 한 30년을 이제 그 수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선생은 그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하고 그냥 삶에서 그걸 이렇게 보여줘야 돼. 보여주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걸 사겠어요. 이거 순 가짜지. 근데 그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보이게 되잖아요. 저는 선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가족 세우기가 의식 차원에서 고차 의식하고 연결을 하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주는 컨텐츠로는 이게 속도가 제일 빠르다. 제가 별거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영이 이끄는 가족 세우기 선생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선생도 넘치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다가 죽어야죠.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했던 그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허락이 되면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살아생전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뭐 100억을 한번 벌어보겠다, 저는 그걸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하나에 내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걸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가져온 미션들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100억을 벌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돈 100억을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보통 일이겠어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도 엄청난 깨달음을 얻거든요. 사람마다 가지고 온 그 삶의 주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요할 거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춤을 좀 기가 막히게 추고 싶다. 우리 선생님 중에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한 2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작년 교육생으로 오셨던 분인데, 항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분의 주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뭐 결정을 못 하겠다. 근데 찾았어요. 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춤을 추세요. 우리 선생님들 모아놓고 그 자기 같은 교육생들하고 같이 춤을 추세요. 춤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찾은 거죠. 그런 분은 이제 춤을 추면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 그거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내가 내 운명의 센터링이 돼요. 내가 내 운명에 발붙이고 딱 서야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땅에서 와요. 발바닥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 처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음성이 하늘에서 올 것 같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나를 통해서 저기 지구 중심으로 흘러요. 왜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항중력, 거기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창조성이 일어나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유튜브에 뭐 창조학 엄청나게 떠들어내는데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 삶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뭘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발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발이 가는 그 방향성대로 자기 창조성이 일어나거든. 내 발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창조성이 일어나는 거지, 하늘에서 창조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긴 물질 세계고, 먹을 게 이 땅에 있어요. 땅에. 하늘에 있는 게.
하늘의 뜻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중력 방향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서 올라오는 힘이 내 안에서 울릴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주의 빛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됐어요? 광물질이 됐죠. 오랜 세월. 그 빛 에너지가 굳어서 광물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하자원, 그 셀 수 없는 시간들이 압축이 돼서 하나의 뭐 광물질이 돼서 우리가 그거 파먹고 살잖아요. 나무도 거기에서 양분, 빛기운을 우리가 나물에서 광물질을 그 미네랄을 먹잖아요. 그래서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것도 이제 채소 속에 깃들어 있는 미네랄을 먹는 거거든요. 그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제 신경계 이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빛에너지 압축판이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왜 바위로 이렇게 뚫고선도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땅에 이렇게 뚫고 있는 거, 땅이나 바위나 다 미네랄이거든. 이 빛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빛 기운이죠. 빛에 광합성을 해서 이제 쌀알이 돼서 먹는 거 다 빛을 먹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고 사람의 삶도 이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관계에 적용을 한 게 가족세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차원의 지식과 정보가 자기 안에서 통합된 그런 촉진자랑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영이 이끄는 가족세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접촉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돈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돈 얘기하면 다들 막 졸고 있다고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돈 많이 벌려면 막 선생님 막 크게 웃으시는데 돈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운명 앞에서 다른 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돈을 다 개념이에요. 그거 이제 머리로는 돈을 못 벌어요. 손발이 움직여야 돈을 번다니까요.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라고요. 발이 일하지 손발이 일하지. 머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손발이 안 움직이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주의 순환 질서와 맞물려 있고 가족 세우기 사랑의 질서 역시 순환이에요. 윗세대로부터 생명이 우리한테 어떻게 도달되는가. 이 순환이죠. 또 우리는 죽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손자녀들이 또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이 순환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간의 삶도 순환의 원칙 안에 있어요. 가족 세우기는 이런 이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헬링거 선생님은 독일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워크샵 이런 기법을 했던 이런 통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지혜들이 있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독일이 그 괴테 뭐 이런 철학자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분이 성직자 출신이라서 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는 고대 신학을 하셨을 거예요. 신비 철학. 신비 철학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동양 철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분명히 하셨고, 헬링거 선생님이 공자님을 존경한대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이게 그래서 우리하고 잘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뭐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으셨는데 절대 가부장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 질서를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헬링거 선생님은 가부장적이지 않아요. 페미니스트들하고 이렇게 대담한 그런 책도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 왜 남자를 오른쪽에 세우고 왜 여자를 왼쪽에 세우냐 이런 것도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집은 여자가 오른쪽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자가 오른쪽에 섰다. 그거는 그럼 뭘 암시할까요? 생존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오른쪽에 서냐면 과거로 갈수록 생존을 책임진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동서양 할 거 없이. 그 선생님 연세가 90,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뭐 100살 가깝잖아요. 살아계셨다면. 그 시대엔 더 했겠죠. 근데 지금 집단 양심은 변하거든요. 집단 양심은 문화와 지역과 어떤 그 생존 환경에 의해서 집단 양심은 변천해요. 옛날에는 딸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학교 안 보냈잖아요.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그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 숫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의다 터져도 남편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옛날로 갈수록 여자들이 남편 없으면 보호가 돼요, 안 돼요? 사회적으로 보호가 안 돼요.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했는가가 가족 세우기에서 보여주는 질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집집마다 또 영특한 여자들이 있잖아요. 한글을 몰라도 그냥 생활력 하나로 식구들 다 먹여 살리는 그런 할머니들도 계셨어요. 예. 그런 할머니는 우측에 쓰시죠. 그러니까 그 가족 세우기를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지, 가족 세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족 세우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 여기 지금 우리 교육생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임상 사례를 보고 내 거를 하면 가족 세우기에 대한 상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한 가족 세우기인 거죠. 근데 내가 경험한 가족 세우기가 그렇다는 거지 가족 세우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세우기는 삶의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깨닫는 건 내 거예요. 내 이슈예요. 내 이슈. 깨닫고 못 깨닫는 건 내 이슈지, 내 운명 안에서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어떻게 나랑 관계를 했는지, 내가 그분들하고 어떻게 관계했는지. 자식이 여러 있어도 여러 있다고 해서 부모하고 관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남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남들, 우리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장남들과 엄마 관계는 어떨까요? 자, 비교해 보세요. 맏딸과 엄마 관계는 어떨까요? 같을까요? 그러면 그 자녀인 장남이 갖는 엄마의 상과 맏딸이 갖는 엄마의 상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이 남자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 특히 나이 먹은 남자들은 우쭈쭈해서 큰 남자들이 많잖아요. 더구나 이제 옛날에는 대학 나온다는 거는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60년대생의 대학 진학률이 21%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가는 사람이 그 연령대에 한 20%, 20, 30% 정도나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럼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 뭐 거의 자기가 원하면 가잖아요. 상상할 수 없죠. 이제 그런 이제 20, 30%대에 들어가 있는 남자들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나요. 왜냐면 그 엄마 개고생한 것을 신격화해요. 엄마가 얼마나 개고생하고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공감은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그냥 자기 시다발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다 유희를 해요. 엄마에 대한 뭐 사랑과 존경을 말로 해요, 말로. 그래서 제가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마를 위해서 뭘 하셨냐? 생활비 드리냐? 안 줘. 지네들은 맨날 해외여행 가면서. 그 엄마는 계속 고생을 하고 지네들 김치 담가주고 그런 사람인 줄 안 되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또 한 소리 하죠. 엄마는 신이 아니라 김장김치 담그면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아픈데 말도 못하는 그런 그냥 하나 여자라고. 가서 김장김치 담글 때 가서 배추라도 썰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뒤집어. 이렇게 왜 김장 이렇게 하면 뒤집는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김장철이었거든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허리 부러져요. 이렇게 김치 이렇게 절거가지고 한번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거 남자가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또 한 소리를 딱 했더니 이제 김장 다 하실 거죠? 가서 뒤집으세요. 다 막 얼굴이 노래져요. 상이 다 깨지니까. 근데 맨날 엄마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는 이렇게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삶으로 가져가셔야 관계가 개선이 돼요. 지 누나가 공장에 가서 미싱을 돌렸기 때문에 지가 대학을 간 거라는 걸 왜 모르냐고. 공장에 가서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싱을 돌렸기 때문에 그 남편이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매형이 뭐 학력이 이렇게 높겠어요? 지가 잘난 척 할 일이냐고. 그 누나 덕에 대학 갔는데 그런 걸 모르죠. 지가 잘나서 간 줄 알죠. 당신이 20%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당신 누나가 미싱을 돌렸기 때문이다.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 누나는 당신보다 공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싱을 돌렸어야 했다. 그러면은 누나가 갖는 당신 엄마에 대한 상은 동일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가 깨져버리니까 그 환상이 깨지면은 그 되게 안에서 복잡하고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말하다 다 도망가. 근데 그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인한테 가서 자기 엄마처럼 희생을 강요하거든요. 그럼 그 부인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그 나이에 박사 막 이런 학벌이면 그 집 딸 그 마누라들도 학력이 대학 이상, 학사 이상일 거라고요. 그럼 그 시대에 학사 이렇게 따려면은 귀한 집 딸이에요. 돈 있는 집 딸이라고요. 옛날엔 딸을 더 학교를 안 보냈으니까. 이제 그런 삶의 이치, 그리고 그 역학관계,
내가 이런 혜택을 봤을 때 그 배경에는 어떤 희생들이 있었는지까지 보는 그런 역학관계를 볼 줄 알아야 관계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눈이 생겨요. 그게 의사결정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구조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에서 배운 지혜들은 이렇게 삶 속에서 관계에 적용하고 일에 적용하고 생산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적용이 가능하다. 써먹을 게 엄청 많죠. 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써먹어서 세상에 방배동에다 이런 센터를 얻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얻은 건 아니고 딴 사람이 얻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사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런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가족 세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